1915년 조선 아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는 바로 훗날 한국 산업의 상징이 될 정주영이었다. 그의 인생은 풍요로움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난과 결핍 속에서 시작되었다. 부모는 힘겨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척박한 땅과 흉년은 늘 그들을 괴롭혔다. 어린 주영은 아버지의 거칠고 흙 묻은 손, 땀 흘리며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 보리와 고구마로 겨우 연명하는 소박한 식탁을 보며 자랐다. 그러나 소년의 눈빛 속에는 늘 다른 무언가가 반짝였다.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주영은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싶었다. 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세상 밖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그는 종종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를 도와야 했다. 12살 무렵 그는 허름한 집신을 신고 수십 리를 걸어가 몰래 학교에 다니곤 했다. 엄격한 아버지는 늘 말했다. 농부의 아들은 논을 갈아야 한다. 공부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주영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야. 나는 평생 이 논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도시에서 온 장사꾼들을 볼 때마다 그는 부러움과 동경을 느꼈다. 반듯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 모습은 주영의 가슴속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16살이 되었을 때 주영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16살이 되었을 때 주영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나무꾼, 인부, 짐꾼, 심지어 대장장이까지.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매번 아버지에게 붙잡혀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 보수적인 아버지는 아들이 농사를 이어가길 원했고 주영의 반항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졌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말리라. 한 번은 서울의 쌀가게에서 일하게 된 적도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보았고 장부 정리와 손익 계산을 배웠다. 비록 하찮은 점원에 불과했지만 그 경험은 그의 눈을 열어주었다. 농사는 하늘에 매달려야 하지만 장사는 사람의 손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1930년대 일제치하의 조선은 가난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주영은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웠다. 어느 날 마을 길을 달려가는 트럭 행렬을 본 순간이 있었다.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트럭, 하늘로 피어오르는 매연. 그것은 가난한 소년의 가슴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저 기계를 움직이고 더 나아가 제국을 세워 보이리라. 그의 꿈은 허황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등불이 되어 그를 이끌었다. 가난은 주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인내를 가르쳤고 관찰력을 길러주었으며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운명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이 논밭에서 끝나버릴 거야. 하지만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보석이 빛나려면 수많은 갈고 닦음을 견뎌야 하고 사람도 커지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굶주림, 아버지의 반대, 사회의 차별. 그것들은 모두 그를 단련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굴하지 않는 정주영을 만들어냈다. 그는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특별한 배경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의지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17살 무렵 주영은 인생을 걸고 다시 한번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이제는 반드시 내 길을 찾아야 한다. 밤늦게 몰래 집을 나선 그는 새벽녘까지 걸었다. 허기와 피곤에 지쳐 쓰러질 뻔했지만 마음속 불꽃이 발걸음을 멈추게 두지 않았다.
며칠을 헤매다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 푼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은 시끌벅적했다. 기차 소리, 인력거꾼의 외침, 장터의 소란스러운 흥정, 주영은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래, 바로 이곳에서 나의 인생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는 가게 점원으로, 막노동꾼으로, 심지어는 닭을 기르는 일까지 해보았다. 어느 하나 오래가지 못했고 가진 돈은 금세 바닥났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농부의 아들일 뿐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아니야. 여기서 주저앉으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 설령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해. 이런 반복된 실패는 그를 절망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강철 같은 끈기를 키워주었다. 서울의 한 쌀가게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쌀은 매일 팔리고 손님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주인은 늘 정직하게 무게를 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주영은 장부를 정리하면서 깨달았다. 돈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성실에서 비롯되는구나. 그 경험은 훗날 현대를 세울 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기업을 키우더라도 절대 신용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주영은 낡은 자전거 한 대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준 도구였다. 쌀을 배달하며 도시 곳곳을 누비던 그는 고객을 직접 만나며 신뢰를 쌓았다. 정직한 청년, 이라는 평판이 퍼지면서 주문은 점점 늘어났다. 비록 작은 가게 점원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사업의 본질을 배웠다. 1940년대 초 마침내 그는 모은 돈으로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열었다. 이것이 훗날 현대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다. 가게는 작고 허름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다. 손님이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차를 고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좌우명은 늘 같았다.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념이 바로 훗날 한국 산업사를 바꾼 원동력이었다. 돌아보면 가난은 주영에게 저주이자 축복이었다. 그것은 그를 수없이 쓰러뜨렸지만 동시에 무한한 의지를 길러주었다. 만약 어린 시절이 풍족했다면 그는 결코 끈질긴 도전 정신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이 말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가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더 크게 일어선다. 작은 자동차 수리점은 잘 되는 듯했지만 세상은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의 말기와 이어지는 해방, 그리고 전쟁, 혼란의 시대는 언제나 약자에게 가장 먼저 고통을 안겨주었다. 손님은 줄었고 부품은 구하기 어려웠다. 때로는 먹을 쌀조차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주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반드시 더 나아질 거야. 그의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가난 속에서 길러진 강철 같은 신념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더욱더 신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거래처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설령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 한 약속은 지켰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청년은 믿을 수 있다. 그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 속지 않는다. 그 신뢰는 곧 자본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가난한 청년에게 돈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신뢰라는 보물이 있었다. 정주영은 어릴 적부터 늘 불가능을 마주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불가능했고 도시에서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배웠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자동차 수리점에서 시작된 그의 도전은 점점 더 커졌다. 남들이 포기하는 일을 그는 붙잡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길을 그는 걸어갔다. 그때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은 어린 시절의 다짐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절대로 논밭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약속이었다. 가난은 그에게 굴레가 아니라 도전이었다. 아버지의 반대는 그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실패는 그를 단련시켰다. 비록 아직은 작은 자동차 수리점의 주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성실이 사람을 움직이고 신용이 세상을 바꾸며 불굴의 의지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소년 시절 흙냄새 가득한 논밭에서 외쳤던 그 다짐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주영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굶주림, 가난, 좌절, 그리고 수많은 실패.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세 가지 보물을 얻었다. 끝없는 의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신용의 가치, 돈보다 소중한 신뢰,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하면 된다는 신념. 이것이 바로 훗날 현대를 세우고 한국을 산업강국으로 이끄는 거인의 발걸음을 준비시킨 힘이었다. 소년은 가난했지만 그의 꿈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1940년대 초 정주영은 마침내 오랜 꿈을 이루었다. 서울의 한 모퉁이에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연 것이다. 간판은 초라했고 자본도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누구보다도 빛났다. 손님이 차를 끌고 오면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수리를 마쳤다. 때로는 부품이 없어 직접 깎아 만들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고장도 끝까지 붙잡았다. 그의 성실함은 곧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비소는 작아도 저 청년은 믿을 만하다. 정주영이 평생 붙잡은 한 문장이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가 살아온 삶 그 자체였다.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을 때 그는 스스로 책을 읽으며 배웠다. 사업이 망해도 그는 다시 일어섰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그는 늘 말했다. 하면 된다. 끝까지 하면 반드시 된다. 이 정신은 현대의 모든 도전의 밑바탕이 되었다. 1945년 해방은 혼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을 찾느라 분주했고 사회 전체가 다시 세워져야 했다. 정주영은 이 시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자동차 수리업에서 번 돈을 모아 그는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당시만 해도 건설업은 막대한 자본과 인맥이 필요했다. 가난한 청년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야였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왜 내가 아니란 말인가. 1947년 그는 현대건설을 설립했다. 초기 자본은 부족했고 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무기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바로 신용이었다. 작업을 맡으면 밤낮 없이 일했고 마감일을 어긴 적이 없었다. 공사비가 부족하면 그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신용으로 돈을 빌렸다. 그리고 반드시 갚았다.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말했다. 현대건설은 믿을 수 있다. 정주영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정주영에게 전쟁은 또 다른 도전의 무대였다. 미군의 군수 물자 보급, 파괴된 다리와 도로 복구,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들이었지만 그는 과감히 뛰어들었다. 이 땅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의 결단력은 현대건설을 전쟁 이후 한국 재건의 중심 기업으로 세웠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주영은 절망 대신 희망을 보았다. 도로, 교량, 댐, 발전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곧 현대건설의 사명이 되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우리가 짓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조국의 미래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움직였고 현대건설은 곧 한국산업화의 상징이 되었다. 정주영은 건설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모든 산업이 함께 커야 한다. 그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수많은 분야에 도전했다.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비웃었다. 돈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무슨 조선소냐.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러나 그는 늘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면 된다. 1970년대 초 정주영은 또 하나의 불가능한 도전에 나섰다. 그것은 바로 조선업이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조선소조차 없는 나라였다. 한국이 배를 만들 수 있다니 말도 안 된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세계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나 정주영은 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조선소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만들면 된다. 한국은 반드시 큰 배를 만들 수 있다. 정주영은 현대조선을 세우기 위해 해외 자본을 찾아야 했다. 그는 영국의 대형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요청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한국에 조선소가 있다고? 도면은 있나? 부지는 있나? 기술자는?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직접 손으로 그린 조선소 설계도와 사업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우리에겐 돈도, 경험도, 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놀랍게도 은행은 그의 진심과 확신에 마음을 열었다. 결국 수억 달러 규모의 차관이 성사되었고 울산에 세계적인 조선소가 세워지게 되었다. 1973년 울산의 황량한 해변에 현대조선소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세계 초대형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해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이 정말로 배를 만들다니.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제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정주영은 단지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산업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주영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세계로 향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동남아시아, 현대건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도로와 댐을 세우고 도시를 일으켜 세웠다. 특히 1970년대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불가능의 대명사였다. 뜨거운 태양, 끝없는 모래, 낯선 문화, 수많은 외국 기업이 포기했지만 정주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현장으로 직접 날아가 노동자들과 함께 모래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난과 전쟁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이 사막도 반드시 길을 낼 수 있다. 결국 현대는 공사를 완수했고 전 세계는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정주영에게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무모한 도전자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의 도전은 늘 위대한 성취로 남았다. 그가 이끈 현대는 자동차, 중공업, 전자,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발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의 신념이 있었다. 하면 된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정신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한강의 기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해 한국을 세계 산업 강국의 길로 이끈 사나이 정주영의 삶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현대도 지금의 한국 경제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꾼 건설자였다.
정주영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단연 별표 하면 된다. 별표였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다. 그에게 하면 된다는 노력 끝에 반드시 길을 낼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많은 이들이 실패 앞에서 좌절했지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안 된다 라는 말 대신 그는 언제나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는 삶을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정주영이 강조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지만 신용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지켰고 빌린 돈은 끝까지 갚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세계의 은행도 그를 신뢰했다. 그의 성공은 자본이 아니라 신용과 성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주영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업이 망하기도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면 된다.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 정주영은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미래의 동반자로 여겼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말했다. 너희가 나라의 희망이다. 배워라, 도전하라, 절대 주저하지 마라. 현장에서 그는 함께 밥을 먹고 땀을 흘리며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런 모습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현대를 가족 같은 기업으로 만들었다. 정주영의 도전 뒤에는 언제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이 가난하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된다. 한국이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면 된다. 그는 기업가였지만 동시에 애국자였다. 현대의 성장 뒤에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의 의지가 숨어 있었다. 1998년 고령의 정주영은 역사적인 일을 벌였다. 그는 소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에 전달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젊은 시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팔았던 소 한 마리, 그 빚을 이제야 갚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는 분단된 한반도가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의 행동은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주영은 2001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말년에 자주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해낸 일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된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과서가 되었다. 정주영은 가난한 농가의 아들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사의 상징이었다. 그가 남긴 철학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하면 된다. 이 단순한 네 글자는 여전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정주영의 삶은 가난에서 시작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작은 쌀가게 집아들이었던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던 꿈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해 건설, 조선, 자동차, 전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의 성장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단 한마디, 하면 된다는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벽에 부딪히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진리. 그것이 정주영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정주영 회장의 철학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혹시 지금 도전 중인 일이 있다면 그의 말처럼 하면 된다는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큰 영감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일, 혹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은 꿈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